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노혁입니다. 이런 포럼들 가면은 끝까지 남아 있으신 청중께서 제일 훌륭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계신 청중들한테 보답하는 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 안에 제 발표를 끝내는 게 제일 보답해 드리는 길이다 그래서 9분에 맞춰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청년 고용하고 실업 또 거기에 대한 복지적 대안이 뭐 있겠는가 상당히 많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만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청년 실업은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소득의 부족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들한테는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방해해서 나중에 자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청년 실업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는 그냥 실업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한국에서는 만혼 현상이라든가 혼인을 기피한다든가 비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출산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저 혼자만 그림 보고 얘기할 뻔했네요. 예. 그래서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청년 실업 문제를 고용 문제로만 해결해서는 곤란하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 해결책들은 굉장히 복합적일 수뿐이 없다. 그래서 좀 정책적인 관점 그리고 복지적 관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둘러싼 고용과 실업, 생활 실태 사항들을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PPT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서요,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30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였는데 지금 2015년대는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40년대로는 예측치로는 2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은 청년 고용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청년 고용도 굉장히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2014년도까지는 조금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2015년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9.8%로 최대치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중장년 실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맨 왼쪽에 보이는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1년 미만에 이렇게 이직하는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고요. 더구나 심각한 거는 요새 많이 회자되는 니트 문제가 우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니트도 한 18% 정도로 OECD 평균보다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실업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나 청년들의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부채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처럼 뭐 재산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한국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학자금 융자 같은 그런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소득의 부족은 주거 환경의 열악성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빈곤 청년 가구가 임대료 비율은 빈곤하지 않은 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보시면 73%가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히 실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복합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이런 문제가 쉽게 개선될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긍정적인 건 한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청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도 이런 문제들은 정치, 사회, 경제 등 환경의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세부적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 일자리 부족하고 일자리의 미스매치, 그리고 취업 의욕 상실 등의 문제는 3국이 공히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중국도 일자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창업 지원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도 여전히 프리터라든가 니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지표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쉽사리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4가지 접근 방법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청년 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유스 개런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구직수당이나 취업수당들을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조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정리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취업이나 구직 수당들을 지금 청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청년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기본소득 제도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전향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산 형성 계좌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그들이 원활한 성인기행을 돕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마 앞서 언급한 청년 기본소득 보장이 청년의 현재를 돌보는 일이라면, 자산 형성 계좌제는 청년들이 암울하게 생각하는 미래를 보듬어 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지원 방안입니다.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예전에도 근무를 했는데, 아마 1980년도부터 유럽, 특히 프랑스의 그 유스 카드를 많이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문화 카드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증이라는 거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청소년증의 교통카드 기능도 삽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청년들의 문화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카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은 어떤 비물질적인 제안일 수 있는데요. 한중일 아시아 전체의 청년 복지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가치를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서구의 개인적 성향과는 달리 상호 간의 예의나 성실성, 공동체의 헌신 등이 중요한 가치라고 들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세대 간 불평등이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국의 유사한 문화와 다른 점을 상호 인정하고 이를 깊이 공감함으로써 서로의 공동의 가치가 무언지를 발견하는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한중일 3국의 경제적 규모와 동북아 지역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 미래에도 가능하도록 중요한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중일 3국이 청년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짓고 있는 새롭게 나타나는 과학기술과 탈산업화 과정에서 미래 3국의 청년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4가지 정도를 복지적 지원 방안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